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고등학생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연이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학교 안전망과 위기 학생 관리까지 점검할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특수교사 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학교 현장의 불안이 클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불안해하시죠? 네, 사실 특수교육 현장도 그렇지만 모든 일반 교육 현장도 최근에는 더 이상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불안감을 다들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발생했던 초6학생이 담임 선생님 폭행했던 사건, 전북에서 초2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던 사건,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서울 강서구에서 고3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던 사건, 이런 학교 현장에서 폭력 행위는 이미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교사노조연맹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 교사가 67.7%, 그리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낀 교사는 전체의 76.8%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한 경우도 22.9%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폭행을 넘어서는 훨씬 심각한 사건이었으니까 훨씬 불안감이 크고요. 그 해당 학교 하나만에 국한되는 사건도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선 가해 학생이 경찰 진술에서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학생들의 마음 문제가 또 최근에 학교 안에 폭력 사태가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학생은 대학 입시 문제, 이성관계 문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많이 호소가 되어 오고 있었어요. 작년 6월에 교사노조연맹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내외 정서 위기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97.4%에 달해 있을 정도로 현장에 이미 만연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작고 또 큰 문제들이 쌓인 끝에 이번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심화가 되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이번 사건은 욕설, 폭행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분명히 인지가 돼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사건에서 이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였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부당한 낙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지점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장애와 그리고 폭력 행동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폭력 행동을 다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는 이런 문제를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대전에서 얼마 전에 비극적인 하늘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가해자 명 씨는 사건 초기에 우울증이 있다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우울증이랑 범죄는 관련이 없고 해당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다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사건도 해당 학생이 지적장애로 선정된 사실과는 별개로 해당 학생의 정서 위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흉기를 이용해서 무차별 난동을 벌이는 심각한 사건은 분명히 교육으로만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장애 여부랑 상관없이 장애, 비장애 학생이든 교육, 상담, 생활 지도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다리 부러진 학생을 교육으로 낫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심리정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역시 교사가 교육적으로만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은 사실 정신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약물치료, 전문상담 이런 의료적인 처치랑 연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번 사건은 장애 학생 폭력 행동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위기 행동으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폭력 행위를 보이는 이런 학생들을 모두 특수학교로 수용하라거나 하는 방안은 결코 맞는 의견이라고도 할 수 없고 올바른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특수학교는 분명히 전문적 공간을 하는 공간, 교육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문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도 할 수 있겠죠. 유독 이번 학기에 또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학교 안전망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마음건강 3법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그리고 가칭 학생마음건강지원법, 그리고 마통법이라고 부르는 학생맞춤 통합지원법.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국회 백승하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사실 의미가 정말 큽니다. 제18조의 5항으로 신설된 학생의 정서 행동 지원 등에 대한 조항. 요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하고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직접 학생한테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정말 기다렸던 법안이에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이 법의 수혜를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 통과해서 이제 내년 26년 3월 1일로 시행이 되고 아직 시행령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이런 지원 그리고 교육 정책에서 예외가 항상 되어 왔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23년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가 발표됐는데요. 이번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안이랑도 내용이 사실은 비슷해요. 학생한테 상담을 권고하거나 학생을 분리해서 별도로 지도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분명히 일반 학교 내의 학생이더라도 이 고시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특수는 따로 아니야? 이거는 일반 학생용인데 그래도 얘는 장애잖아. 선생님이 따로 좀 봐야지. 우리 학생들도 분명 그 학교 안에 학생인데 학생으로 인정조차 못 받는 사례들이 저희한테 너무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상담 같은 걸 제공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도 예외가 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았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상담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였는데 아이들이 장애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운 중증 아이들도 있지만 분명히 경증 아이들, 의사소통 자유로운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도 상담이 꼭 필요한데 그런 아이 특성이나 필요는 고려하지 않고 뭐 얘는 장애니까 안 돼요. 장애를 상담을 어떻게 해요? 얘는 뭐 특수니까 중복 지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부당하고 차별받는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수는 따로 아니야. 네. 이런 인식부터 또 시급히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번에 법 개정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될 때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이 법이 현장 적용될 때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행동중재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걸 지원하는 지역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으로 세종 같은 곳에서 예. 사건 직후에 행동중재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료적 처치, 접근이 간과된 행동중재는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행동중재 자체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노조가 지난 23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의 89%가 장애 학생 문제 행동으로 다쳐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의료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특수교육적인 접근인지 판별하는 절차가 반드시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의료적 접근이 아니라 특수교육이 필요하구나라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한 행동중재가 제공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너무 행정 업무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현장에 지금 필요한 행동중재 그리고 지원 방법은 특수교사 확충, 특수교육 기관 확충, 있는 법 지키는 것 이런 것부터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학생과 교직원 지원부터 사후 대책까지 무엇보다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법과 지원제도 잘 마련해서 학교가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